1.2. 재정적 족쇄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생력 약화. 경제적 동력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족쇄로 이어진다. 지역이 스스로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율성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시에 처해 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재정자립도로, 이는 지자체의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기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하며 2004년 57.2%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의 극심한 격차다. 2024년 기준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9.1%에 달하는 반면 전북과 전남은 각각 27.1%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 벌어져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재정적 종속 상태로 내몬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세원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보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치중하게 만든 비효율적인 유인 구조를 낳는다. 문제는 이렇게 배분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망대를 지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시설 무이된 등 성과에 대한 책임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몰두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기나치 기부금을 내도 대부분이 운영비로 소진되고 실제 수혜자에게는 극히 일부만 전달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비효율을 낳는다. 결국 보조금은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거리를 배겨봐 일부 사업자와 관계자들의 이익을 언도하고 지역 공동체는 보조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기생적 체질로 변질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보조금과 평가 시스템의 부재가 부르는 지역 소멸. 신준용과 정태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 보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평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신준용은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문화재 활용 사업을 예로 들었다. 큰 수많은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 정작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비판했다.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작 50명, 100명이 참여하는 행사는 1인당 수십만 원의 세금이 쓰이셈이다. 기나치 기부금의 대부분이 실제 수혜자가 아닌 단체 운영비로 사라진 것과 같은 구조적 낭비라고 그는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정성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넘어 방문객 수, SNS 언급량, 빅데이터 검색량과 같은 정량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콘텐츠 영상, 기념품 등과 개발되었는지, 행사가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소비 행사장, 인근 식당 매출 등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평가가 부재하니 사업 주체들은 성과를 내기보단 다음 보조금을 따낸 데에만 급급하다. 어려운 과제는 피하고 쉽고 돈된 프로그램만 운영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보조금 기생 현상은 문화재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지역 축제 등 지자체의 모든 보조금 사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다. 신준용은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마을 알리기 사업의 경험을 회상하며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없는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목표 달성이라고 말했다. 큰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때로는 무보수로 일하면서까지 목표에 집중했지만 많은 공무원과 사업 주체들은 과정의 복잡함 뒤에 숨어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건축물이 되어버린 나주역 앞 전망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심준용은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제시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기대 효과의 연간 방문객 수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몇 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 공무원 역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고 성과를 낼 자신 없는 주체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현재의 보조금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데 들모았다. 잘 쓰이는지보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묻고 따진 엄격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야말로 새는 세금을 막고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1.3. 정책적 경로 의존성 반복되는 하향식 개발 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적 동력 상실과 재정적 종속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 역효과를 낳았다. 이젠 정책 자체가 현장과 괴리된 채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일관성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정책 효과를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등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만들고자 했으나 현실에서는 옮겨온 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융화되지 못하고 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 중앙의 논리대로 움직이며 지역림이 되는 또 다른 관료주의의 벽으로 인식되고 한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정책적 경로 의존성, 즉 낡은 해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향과 더불어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현 단위의 순환보직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든다. 임기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 되면서 적극적 우위를 벌인 사람은 오히려 조직 내에서 비난받는 문화가 형성된다.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승진이 연공서열이나 내부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이러한 복지부금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 결과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혁신적인 사업보다는 안전하고 관례적인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공장과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지방을 향해 할 투자와 일자리를 가로채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빨대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은 경제, 재정, 정책에는 세 개의 축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대한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심화되어 왔다. 존 일자리의 부재 경제가 청년 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지역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재정 자립도를 떨어뜨린다. 대정
재정적으로 취약해진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선거에 대한 평가 없이 지배된 중앙 주도의 하향식 정책은 현장의 필요와 괴리되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실패한다. 실패는 다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시킨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길이 부어지면서 이 쇠퇴의 엔진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역설 국가균형 발전이 수도권에 들게 된 이유. 신준용과 태주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에 주목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각 지역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요구가 정책에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신준용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예로 들며 이 딜레마를 설명했다. AI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만 따진다면 관련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균형 발전의 논리에 따라 이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려니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게 정책은 알게 모르게 수도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고립된 섬, 혁신도시 지역과 융화대지업한 공공기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총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을 나주로 이전한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정태주는 농업 분야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에 있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지역민이 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이었는 것이다. 신준용 역시 나주에 4년간 거주했지만 관련 기관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연구 보고서를 쏟아내지만 정작 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역민과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기는 결국 기관 이전이 지역과의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만의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된 결과를 초래한다. 부지불원과 순환보직 병등 공무원 사회가 지역을 망친다. 두 사람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 병등 공무원 사회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년 단위로 부서를 옮기는 순환보직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임기동안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일을 피하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한다. 신준용은 자신의 공무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6개월 동안 보고서만 붙들고 있다가 발령이 임박하면 다음 사람에게 업무를 미루고 정작 해당 업무를 올려놨지도 않은 사람이 해외 벤치마킹을 떠나는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승진 실적이 아닌 인맥과 아부의 결정이다 보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다. 신준용은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너 때문에 나도 일해야 되잖아라며 괴롭힘을 당하는 분위기하고 전하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존중하고 선거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비로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두 사람은 뜻을 합쳤다.